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세미나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작가분들하고 관객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저희 작가님들 중에 다 이렇게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얘기하는 어떤 방향을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무거운 듯 가벼운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주제 형식은 저희가 서동이라는 지역을 사실은 전시를 하자라고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나름의 조금 좀 진지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진지함이 너무 무겁다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예술을 하는 입장 작가라는 이름에서 어떤 지역을 좀 살리는 혹은 뭐 저희가 살리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예술의 역할이 좀 사회적인 공헌도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사실은 전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작가들에게 조금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좀 많은 어떤 무형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기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얘기를 좀 나누는 형식으로 하고 질문을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면 저는 여기 비욘디라는 그룹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임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인산대학의 문화콘텐츠학부에서 이렇게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화라는 것 자체에 좀 너무 무겁고 뭐 흔하게 듣고 있는 명칭이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쪽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서대학교에 지금 대학부에 계신 송만용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김치용 동의대학교에 계시는 김치용 교수님. 옆에는 여기 창작소 저희 후원을 해주신 그 대표님이십니다. 작가분들은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좀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분이신데 이박연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도 좀 해주세요. 중국 친구들이 반이 중국 친구. 李博言，博士博研究员。 부끄러워요. 시네마그래프라는 장르의 작품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지연입니다. 저는 밑에 작품에 사이버펑크, 펑키 서동이라는 작품을 했고요. 부산대학교 졸업했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작품은 밑에 기둥 쪽에서 마켓 소사이어티라는 작품을 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시면 연쌤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주연입니다. 작품은 그 한대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빨간색 딱지가 이렇게 싹 붙어있고 소금이 싹 쌓여있는 멋진 작품 있었죠. 네, 그 작품 했습니다.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박자영이라고 합니다. 저 도서관 앞에 이제 캔버스를 설치해놓고 거기다 프로젝션 랩핑을 했는데 저는 시장이 아닌 이제 서동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찬찬입니다. 저의 작품 서동시장 버스터입니다. 중국어로도. 大家好，我叫赵谦，我的作品是苏洞市场的海报。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계시는데 좀 시간적으로 좀 늦게 도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주제는 이제 서동 미로 시장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서동 미로 시장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대표님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작가님 입장에서의 소동의 또 관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먼저. 예. 우선 정정 말씀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저 대표는 아니고요. 저 금정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저희가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저희 금정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서동예술창작공간 그리고 서동 미로시장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영주동에 사시던 피난민들이 강제 이주로 오셔가지고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시에 한 40만 원 가량을 돈을 지급을 하면은 12평에서 15평 정도의 땅을 할당해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가세요라는 게 아니라 가서 표시를 해라. 그럼 너희 땅이다. 그래서 새끼줄로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서동 지역이 분지였고요. 뻘이 있었고 상하수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오폐수가 다니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그 오수들이 밑으로 흘러 내려오고 그러면서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동네였다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일한 병원이었던 지금은 저희 세운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시민병원이었어요. 시민병원 원장님이랑 지역에 계시는 몇분 청년들이죠. 지금 어르신이 되셨는데 그 청년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가지고 저기 155번 종점을 유치한 게 최초의 교통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도우게 되었고 그 낡은 골목들이 다른 데도 다 보셨겠지만 채 1.2m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골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심각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기 금사동 지역에 금사공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정책적으로 여기 이제 거주 식생활을 하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은 뭐 어르신들은 동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역이 서동이었고 예전에는 서포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가면 남포동이 있고 서쪽에 가면 서포동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고 마을이었고 실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 옆에 다이소가 있죠. 건물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금도 많은 유흥가들도 남아 단지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셨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 여파도 있겠지만 한번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금사동에 물이 고여가지고 공장들이 전부 다 수장이 된 적이 한번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 사장님들이 전부 다 이제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좀 타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빠지게 되고 빈 공간들이 생기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도피를 온다든지 이런 지역으로 우범 지역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이 인근 저 산 너머에 살고 있는데 여기 동네는 친구를 맺지 마라고 할 정도로 부산에서 1등 가는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또 개선되고 있는데 시장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시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인데 재밌는 일한데 주민분들이 집도 좁고 골목도 좁으니까 김장철에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이 몇백 많은 고기들을 어떻게 담글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김장을 염을 해가지고 소금 염을 해가지고 다라이에 밖에 내놨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환이 시작되고 그게 시장의 발생의 시작이었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시장은 3개의 상인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명칭하는 게 어떻겠냐. 길도 미로스럽고 길도 외부인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길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작가분들은
정말 재밌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생활이고 삶이고요. 예. 또 재밌는 건데 여기 앞에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네, 금정 우체국이 제가 큰데 금정구청 뒤쪽에 있는데 그 큰 우체국에서는 예금 예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동 우체국이 예치율이 금정구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싼집 돈을 모으셔가지고 좀 더 저쪽에 예치를 하시는 거죠 많이. 네, 그러시고 여기 주민분들은 시장이 뭐 보통 언론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아마 적어도 부산에서는 뭐 국제시장, 그렇게 관광지로 알려진 지역 말고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산품은 없어요. 근데 모든 생필품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곳이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없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예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정적인 부분도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산시나 많은 부나 건설업자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덤비고 있는데 그건 한 15년, 20년 전부터 덤비고 있었고요. 아직 어찌될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 형태가 저희 아마 근현대사를 담을 수 있는 또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자체가. 그래서 좀 유지하고 싶고 좀 이것을 좀 자료화하면서 저희도 이 공간을 꾸려나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과 복합적으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 입장에서 또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말씀하셔서 너무 잘해주시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작업 준비할 때 처음에 이제 기초 자료 조사할 때 자료 조사했던 거를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산 향토 문화백과에 그 차철욱 씨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서동 주민들의 정착기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잠깐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 위치는 금정구입니다. 제가 금정구 살고 있는데 여기가 서동이 금정구인 줄 몰랐어요. 제가 금정구 북곡동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산만 하나 산 아니고 언덕만 딱 넘으면 서동이더라고요. 금정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윤산, 앞으로는 중군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으로는 사천을 경계로 해운대구, 석대동과 접하고 서쪽은 고개 넘어 부곡동, 북쪽은 회동동, 남쪽은 동래구, 명장동과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1965년 동상동, 그러니까 서동의 인구는 2013명이었습니다. 근데 1968년 영주동과 충무동 고지대 철거민들과 이주가 시작된 직후 1971년에는 24,000명으로 급증합니다. 서동으로 복귀된 직후 1983년에는 8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토박이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기는 해도 오늘날처럼 커다란 도시 마을로 성장하는 것은 도심지에 살던 사람들의 이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수일 씨라고 그 서동에 거의 좀 초창기에 이주해 오셨던 분 말씀을 좀 옮기자면, 당시 영주동에 물난리가 크게 난 것으로 기억나는데 미세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로 떠나야 한다. 아버지가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영주동 판자촌 사람들이 땅 동네구로 온 천장 주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이따가 몇 달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트럭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속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떠난 게 내 기억으로는 초창기야. 하지만 이수일 씨 기억을 따라서 이제 그 차초록 학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지역 이주 물난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실제로 영주동 철거민 이주는
부산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유랑민이 증가해서 1960년대까지 부산 도심지 주변 상동네에는 불량 건물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도시 환경이 생활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부산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영주동 또한 영주지구 토지 구획 정리라는 이름으로 재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수희 씨 같은 그 가족들이 이쪽 그 서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끼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한 가구 집터를 이제 9번에 놨을 뿐 한 15통 정도요. 전혀 아무런 지원은 없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좀 지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벽돌을 쌓고 슬레이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뭐 합판으로 벽을 만들고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10집, 내일은 10집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주변은 근처에 동네가 만들어졌고 뭐 1차 동네, 2차 동네, 3차, 4차, 5차까지 굉장히 이제 큰 동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동의 가장 또 좀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1968년 이주가 시작되어서 70년쯤 지나면 서동의 대부분 집들로 채워지는데 인구도 굉장히 급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서동 골목에 너무 골목이 길어가지고 이때 이제 2차 골목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고 시장 출발이 이곳이었는데 이후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시장에는 서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이때부터 지금까지 판매하는 가게들로 하나 둘 채워져 있고 처음에는 뭐 이 가게 부모하면 피해가고 다른 부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경쟁이 그렇게 그다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가 금사공단이 만들어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대표 회사가 삼화고무 동네 공장인데 저도 들어봤거든요. 삼화고무 가지고요. 1979년대 3,000명의 종업원이 종사했답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종업원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식사와 생활을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동일 고무벨트 같은 큰 규모의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사공단이 입주를 하면서 종업원들이 때문에 변화된 서동의 풍경은 이제 특히 집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판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집들을 하나씩 이제 그 지금 보여지는 양옥으로 바뀌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층에 세 가구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좁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쪽박처럼 지금 집들은 이후 이제 그 세 가구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양옥들 이런 집들로 해서 밑에는 방 3개, 위에는 주인집 이렇게 해서 새만 낳아도 먹고 살 정도의 그 서동의 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저희 지금 보는 서동 1호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조사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궁금하시는 이걸 좀 과연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어떤 반문이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왜 서동시장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방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나 작가님이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어떻게 서동이 형성됐고. 근데 저희가 뭐 그 역사를 다 알자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도시를 살리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가 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 아까 앞에서도 담당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뭐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다 재생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이 다 새로운 것이 좋은 거고 다 바꾸고 무너뜨리는 것이 다 재생이라는 해석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그룹에서 하고자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살리고 또 거기서 좀 더 살릴 수 있는 것들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생이고 진정한 도시 재생이지 않냐라는 게 어쩌면 저희 어떤 그룹이 말하고자 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서동이 형성되었는지를 다시 되새겨 봄으로써 그 가치를 좀 살려보자라는 게 저희 전시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도시 재생의 용어를 이 지역이 이 뭐 도시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알므로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 지역을 과연 어떻게 재생하는 것이 진정한 재생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봄으로써 좀 그 가치를 새겨보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 도시재생이 그럼 예술의 역할은 뭘까? 뭐 저희가 뭐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은 뭐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한 뭐 작업을 하는 작가들인데 도시재생이라는 것과 뭐 예술의 역할은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주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광희 교수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상국이가 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것만 골라서 저한테 시킨 것 같습니다. 방금 두 분을 통해서 서동에 대해서 일하니까 저는 서동에 땅이 있습니다. 24평이긴 하지만 땅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세금 내라니까 지금 내고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서동시장 근처에 있다고 되어 있는가 봐요. 부자네요. 몰라요. 부자입니까? 서동시장 근처에 있다고 그렇게 있는데. 이야, 돈 그렇네. 땅에서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왜 세금내라고 하지? 웃긴다. 아니 부모님이 명의로 돼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자연히 장자한테 상속이 됐다 해가지고 세금 내라 해가지고 냈는데 있겠지 어디 가면. 어디 있겠죠 뭐. 사무소. 야, 웃자고한 얘기입니다. 다들 이제 서동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얘기를 갖다 잠깐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부 다 재개발 또는 도시 재생 과거에는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 와가지고 재개발이 의미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정현 대리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싶다는데 그렇다면 그 도시 재생을 갖다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서동 주민인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동 주민이 도시 재생을 갖다가 바라는 사람은 과연 몇 %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없을걸요. 서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모습에서 개선을 해주기를 바라지, 여러 가지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를 갖다 할 때 교통 도로 문제, 그죠? 도로 문제 심각하다 하니까 여기 주 도로 가지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로 문제, 미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누구를 위한 그 개선의 제안을 하는가? 그런데 그 개선 방안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성과 문화성을 갖다가 갖고 있는 형태의 재생이 아닐 거예요. 결국은 아파트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화 되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이 서동 최초의 개발 당시의 주민들인가? 100%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개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이런 도시 재생으로 해서 성공적인 사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감천마을, 감천마을의 정도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감천마을의 사례에서는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의 개선이었죠.
그런데 감천마을이 성공적으로 되었던 거, 다른 여기 언덕 넘어가면은 부산대 근처 또 재개발 해놨어요. 뭐로 재개발했는지 아시죠? 그 지역을 갖다가 다녀봐서 아는데 전부 다 새로운 아파트로 다 재개발돼 있어요. 거기 권하긴 원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원주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역사성이나 마을의 얘기, 특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는 지금 도로가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어저께도 그 지역을 지나올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내가 저기에서 소위 어릴 적에 놀았던 거, 그 다음에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이 빠졌던 그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냥 도로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원주민의 얘기를 갖다가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데,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를 아파트화 시키잖아요. 고층 아파트화 시켜서 부가가치 높이잖아.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뭐 15평, 20평 해가지고 환산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거기에 2배 내지 3배의 돈을 줘야 거기에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를 갖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이 감천마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천마을이나 서동이나 아마 역사는 비슷할 거예요. 다 영주동에 있던 피난민들을 갖다가, 물론 감천마을은 태극도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그쪽으로 다 옮겨버린 거지만은 여기는 비슷할 게 목적 자체가 그 당시에 부산시의 목적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공해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술가들이 작품이 들어가 있다는. 요 언덕 넘어서 아니면 그 다른 지역을 갖다가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도 원래는 군부대였거든요. 군부대였는데 전부 아파트 들어선 거죠. 아파트 들어섰기 때문에 뭐 옆 사람하고 뭐 얘기가 없고 추억도 없습니다. 다 없고, 모든 추억들이나 이런 것을 상실시키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 또는 자기 뭐 영역의 확보라고 할까요? 부의 과시. 여기에 만약에 한 곳에 근사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가 발전하는 겁니다. 주민이 행복해집니다.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뭐가 중요한지 가장 큰 것은 원주민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원주민이 행복한 도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제안하시는 분은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원주민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서 이제 감천마을에는 예술 작품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이 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꾸준히 진영석 선생의 팀들이 꾸준히 거기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또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서동도 마찬가지였으면 싶습니다. 결국 서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개선이겠죠.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 개선을 할 때 여기에 현재 역사 앞서 얘기하셨지만은 주민들의 공단으로, 금사공단으로 만들어지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살았다. 그분들이 빠지고 또 지금 다른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갖다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제 있는 학교가 사상이지만은 사상에 아이고 무슨 커피숍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1층에 1층이구나. 1층에 커피 브랜드가 뭐가 있죠? 가만히 들어. 3층에 사던 거기가 커피 브랜드 제일 유명한 데가 아닌데 스타벅스 말고
타멘탐 엔젤리어스. 아 맞다, 엔젤 이너스. 엔젤 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이 사상 골짜기에 엔젤 이너스가 뭔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미어 터집니다. 엔젤 이너스가 들어오니까 그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면서 스타벅스가 장사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타벅스는 번화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마케팅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엔젤에서 스타벅스가 거기서 되는가? 사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또는 여기 서동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똑같기 때문에 좀 삶의 공간은 좀 좁더라도 좀 넓은 곳에서 우아하게 마치 영화 보듯이 그 다음에 드라마 주인공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걸 갖다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카페를 갔다가 2번 이상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커피가 맛있어서 찾아갑니까? 그 공간이 좋아서거든요. 그 공간이 좋은 거는 내부의 인테리어도 있겠지만은 바깥의 공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깥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지역이 저는 이 공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서동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바로 시장 옆에.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서동 주민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아니 예술적 욕구로 그걸 뭐 어떻게 할까 이라는데 모든 앞서도 퍼포먼스에서 나왔다시피 모든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됩니다. 엄마 퍼포먼스에서는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연기를 하셨지만은 걔네들은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정상적인 그 인성 개발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가야 된다는 거죠. 도자기 체험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도자마을까지 가야 되고 어떤 축제에 간다고 하면 축제에 가야 되고 이런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가까이에 마치 시장이니까 앞서도 보니까 아기를 손을 잡고 내려온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전시도 보고 뭐 체험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겠죠.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면서 이 서동이 마치 잔잔한 호숫가, 잔잔한 바람이 없고 표면이 움직이지 않는 이 호숫가는 철벽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 수영장에서 물을 갖다가 쏘아주겠습니까? 표면을 갖다가 움직이게 해가지고 수영선수가 다이빙을 해서 쏙 들어갈 때 충격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동심원을 하나 그리는 자그마한 돌이 하나 딱 던져지면 동심원을 그리죠. 그 돌을 갖다 계속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종의 넙지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가 그 지역을 가면서 주변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전체 도시 공간을 속에서 볼 때 이 넙지 효과를 가졌던 몇몇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4개 되고 이러면은 전체가 다 바뀌게 가겠죠. 파동으로 이래 가지고 왜냐면 파동은 중심에서 멀어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파동의 중심이 커져서 또 가고 해야 되는데 부산은 그러한 연속성에서 파동의 연속성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범일동에 있는 누런 빌딩입니다. 누런 빌딩이 처음 들었을 때
부산의 건축물 중에서는 진짜 전 건축물이 없었어요. 배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냥 부산에 네모 빠듯한 건물들만 있었는데 누런 빌딩이 오면서 건축의 형상성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 주변에 나이트클럽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누런 빌딩이 갖고 있는 너치 효과를 갖다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올려버리시니까 누런 빌딩이 지금 질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물이 떨어져서 파동을 뺐다 하면은 거기서 또 파동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파동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 지역, 센텀 지역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건물들이 전부 다 건축적으로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 뭐 도시재생과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 또한 그러한 너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건축물 미술작품이 질식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좁은 데에다가 꼭 우리나라 저거 교통 표시판하고 똑같아요. 글자만 크면은 잘 보이겠지. 바탕이 없으면은 글자가 안 보이죠. 그죠? 바탕이 적당한 그거 살리는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공간에서 점점점 퍼져가요. 그러니까 서동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서동 주민을 향해서 많은 문화적 발산을, 문화적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너지화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점점 적어지거든요. 어디에 빈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 이와 같은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죠. 이와 같은 자리를 또 만들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욕구를 또 자극을 하고, 모든 부모님이, 서동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좀 비극적인 얘기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내가 지금 서동에 살고 있지만 내 자식은 서울 강남에 가서 살고 있다는 욕망을 안 가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인성교육, 그 다음에 소위 다른 교육을 갖다가 높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집에 가면 부모님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식한테 주려고 해요. 나는 못했지만은 자식은 하기를 바랍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시 재생. 이것이 하지 않는가. 이전까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주거 환경 개선, 아파트화하는 것은 질식합니다. 특히 여기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색깔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하고 전부 다 쭉쭉쭉쭉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건물마다 조금 달랐으면 싶어요. 상해에서는 건물들이 전부 다 똑같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그냥 중세 바로크 건물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와 틀리네 이러는데 뭐 내부에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유리 외벽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죠. 해운대 같은 거 유리 외벽. 유리 외벽은 참 기독합니다. 왜? 자기는 안에서 바깥을 다 보지만 바깥은 안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깥을 보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군림하고 내려다보면서 바깥 사람은 나를 갖다 간섭하지 말라. 이러면서 빛을 반사를 해버리죠. 또 빛을 반사를 함으로 인해서 빛공해를 만들잖아요. 지금 센텀 지구에 거기에 아이파크 건물 거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파트는 오후 5시만 되면은 갑자기 더워진답니다.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해질 무렵에 빛이 반사가 되어 더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반사가 되고 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그래서 저는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원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재개발, 도시 재생이 되어야 되고 그 원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화적인 욕구다. 근데 그 문화적인 욕구를 갖다가 다 채우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집에서 피카소 그림을 놓고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단지 공간으로서 해가 사진만 딱딱딱 찍고 테이프 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드는 데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예술가님들 예술가님들이 그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발산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너치 효과가 생길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이 시작돼서 그 다음이 시작해서 전체가 모든 것이 에너지 파장을 일으켜서 계속 이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예술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얘기는 좀 너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서동 미로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시장의 안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장이 크고 그 출입구가 입구와 출구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형성된 삶을 위해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시장이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대한 표현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또 빨리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출구와 통로, 그러니까 입구가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 재생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삶을 좀 생각하면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술이라고 치고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삶을 토대로 이렇게 형성된 이 도시 속에서 예술이 과연 먹힐까, 내지는 전달이 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우리가 예술은 배가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술 작품은 있는 사람들만 보는 어떤 그런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조금의 위로, 혹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커피숍 같은 공간, 그런 자리가 예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찾아온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술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김청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일대학교 김치훈이고요.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이 통역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니하 그만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술가의 범위가 어디쯤 될까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그럽니까 여러분? 학생들 있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답니다.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살고 그런답니다. 로빈 굿이 어디 떨어져 갖고 외딴섬에
원숭이처럼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늑대인간 영화 보면 늑대가 태어나자마자 늑대가 키웠던 애는 일어서서 걷기도 힘들고 계속 네 발로 걷고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늑대인티만 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술가. 우리는 어릴 때 유치원 때 미술학원 이렇게 가봅니다. 또 엄마가 음악학원 가봐라 그럽니다.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태권도나 유도 뭐 해라고 수영해라고 또 체육관도 또 가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럽니다. 예술가 중에 미술이나 이런 거 미술 또 디자인 뭐랄까요 뭐 많잖아요. 뭐 패션 디자인 뭐 서양화 동양화 미디어 아트 요즘은 그런 미술가 그런 사람들만 예술로 할 것이냐. 또 음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전음악 쇼핑이 아니죠. 나는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쇼핑, 베토벤 이런 고전음악 하는 사람도 있고 유행가 이러면서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도 있고 또 포크송, 팝송 이런 거 하는 음악가들도 예술가입니다. 그렇죠? 체육을 합니다.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무용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도 하고 그런 체육운동 선수들도 우리는 한편으로 행위 예술도 하고 그러면은 예술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 속에 우리 속에는 예술가적 기질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예술가 같은 뭐 배고픈 사람 뭐 페인트 칠해 옷 입은 이 페인트 칠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저는 작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라 그래 생각합니다. 음악 모르는 사람 잘 없고 미술이나 디자인 쪽에 그래도 아무리 옷을 오늘 추운데 뭐 여름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 오늘 이걸 한번 둘러볼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예술가도 또 운동이다 이래서 꼭 자기가 체육을 하고 마라톤 선수가 아니더라도 수영도 좀 해보고 싶고 태권도도 해보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등산에서 좀 달리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이런 우리 송 교수님 얘기했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흐르는데 어떻게 이제 표출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우리 임상국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제가면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왕서일? 어떻게 모르겠죠? 비욘디 이렇게 읽는다. 비욘디. 글자가 이상하죠? V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해놓고 온디, 비욘디 일어났습니다. 비욘디. 우리 이제 임상국 대표님, 임상국 교수님하고 여기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만드는 작품명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에 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오늘을 돌아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들, 윤동주 시인, 김춘수 작가들 아주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10년 뒤에 20년 전에 그런 일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 교수님하고 우리 때는 부산에 있으면 기타 치고 이러면 영도산 밑에 가서 이렇게 고갈비 먹으면서 막걸리 먹는 그런 그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영도산 밑에 가서 고갈비 집이 아직 파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비욘디라는 이런 젊은 예술가들, 젊은 문화인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이런 어떤 예술 창작소 이런 것들이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것들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는 우리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서동 주민을 떠나서 앞으로 부산시 그리고
세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비욘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꼭 디자인, 미술, 뭐 미디어 파사드, 예술, 현대 디자인, 현대 작가 이런 거를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시민들에게, 특히 짧게는 서동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그럴 겁니다. 오늘 유난히도 차가 많이 막히는데, 또 예를 들면 유난히도 겨울처럼 다가오는 이런 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저도 일부러 저 밑에 좀 멀리 차를 대고 걸어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술을 먹으러 몇 번 오본 기억은 있고 다른 기억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파크랜드, 또 아까 동일 고무벨트 이런 게 있어갖고 디자인 심사하러 몇 번 왔던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일부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 보니까 정말 시골스러운 시장입니다. 아까 임상국 교수님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은 들어가면은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들은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옵니다.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나 사통팔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남포동은 우리 다 잘 압니다. 남포동이죠. 광복동 옆에 있는 남포동. 중국 학생들도 다 알아요. 난 알아요. 그렇죠? 남포동 알아요. 아는데 서포동 그런 게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포동이 남포동, 서포동, 동포동은 없는가? 북포동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술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많은 예술가들, 특히 예술가들 중에 이제 예술을 일을 하는 사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이런 거 합니다. 이제 스토리텔링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조금 또 변신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회적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찾아요. 어릴 때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것들 엄마 아빠가 가르쳤던 이유는 많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는 아주 아름답게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한다 이러면 행복을 많이 찾다 보면 물리학, 뭐 예술학 이런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뭔데 이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돈 많은 게 행복한가? 집 큰 아파트에 사는 게 행복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날이 걱정하는데 행복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예술가들이 행복하면은 사회적인 바이러스나 사회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온 사회 자체를 서동과 부산, 남포동, 서포동 할 것이 부산 자체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 역할 중에 많은 큰 역할들이 예술가들이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왜? 예술가들은 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행복을 합니다. 물론 물리학 하는 사람, 수학 문제 푸는 사람, 셀러리맨, 정품 회사, 자동차 공장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만 다 행복할까? 내일은 더 아름다운 삶이 내인데 기다릴까?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이 내일의 행복이 내인데 있을까? 요 고비만 넘으면 분명히 나는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다 사람이면 인간이면 전부 다 그렇게 추구해서 그렇게 살랍니다. 아무도 뒷걸음질 안 하랍니다. 지금 소나타 타면 우리나라 소나타 타면 벤츠 타고 싶습니다. 에쿠스 타고 그 다음에 헬기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10평 살면 100평 살고 싶고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술하는 사람, 미술, 음악, 체육 하는 이런 예술가들이 그 사회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 바이러스나 시너지 효과가 온 사회에 뻗쳐갖고 우리 삶이 행복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하는 우리 예술 작품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서동에 사는 조그만 이런 작품들이 또 서동 주민 또 부산 시민들이 이런 작품이나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행복하게 느꼈다. 아름답다. 인생이 정말 좋구나. 멋지구나. 이 가을에 겨울이 오는 길목에
정말 행복을 느꼈다 하면 서동 주민들도 너무너무 업그레이드 되고요. 우리 삶도 업그레이드, 우리 자체도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삶에 하나하나 잘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 방금 여기 주차장 되고 오는데 우리 제자가 결혼한답니다. 결혼하면 좋죠. 교수님 제자가 결혼하는데 청첩장 보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리고 창원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주례가 없습니다. 주례. 교수님 나이 젊었는데 주례 되게 많이 썼습니다. 30몇 살부터 주례 썼어요. 주례를 쓰려고 딱 하니까 주례 알아요? 결혼식 하는 주례. 뭐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주례요? 조리.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사회 주례하는 것. 중국 학생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주 직원을 손해입니다. 알겠어요.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갖고 박사가지고. 주례를 쓰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아이고 아마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산다, 저 가정은 좋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교수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그래 보이나 봐요. 내 말고도 다른 교수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가서 열심히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결국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작품을 보고 이 겨울이 오는 길목에 일이 있지만은 행복이 가슴 속에도 없고 또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예술가의 사회적인 역할이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상국 대표하고 여러분들 비욘드 회원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요거 말고 저번에 주례 감전동 작품할 때 저도 작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요번에 못 냈습니다. 자, 다음 작품들 기획됐어요? 네. 언제쯤 합니까?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때는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국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상국 대표님은 올해 영산대학교 또 교수도 됐습니다. 초빙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저 얘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김충 교수님뿐 아니라 우리 작가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모임은 이익단체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시할 때마다 다 사비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없는 돈에 조금씩 해서 이렇게 전시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전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사실 다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번 전시가 끝나면 또 사실 떠나죠. 다른 곳을 또 전시를 하고 각자의 또 이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서동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감히 한 번 이렇게 전시 오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또 꾸준히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서동 장작수에 계시는 또 담당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또 이 서동 좋은 예술 공간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어떤 그런 기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간 얘기를 아까 제가 처음에 안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35년 된 회센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회센터. 예. 1층에는 활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좌식으로 앉아서 먹었던 그 사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배고프다. 네. 이런 공간입니다. 처음에 이 공간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는 이 공간,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구에 묶여 있어가지고 리모델링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작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현악 사중주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걸리 병을 던지기 시작하셨죠. 예, 욕도 하시면서 뭐 한 짓이냐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나 틀어라, 뽕짝이나 틀어라 이런 비난도 많이 들었었고요.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남자들이 밖에 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못 하시게끔 좀 제지를 좀 하고 그러다가 계속 해보자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한 2년 하니까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시기 시작하셨고 관람을 하시면서 박수도 치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달라고 요구도 있으셨고요. 저도 사실 잘 이해 못하는 어떤 미술 작가의 행위 예술을 보고 주민분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소름이 좀 돋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 활동들을 그 전에 여기가 이 공간에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1차적이었죠. 보여드리기 없고 오시게 하셨고 박수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감천문화마을도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용적인 아닌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이 주민분들한테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참여라는 단어를 쓰고 동원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 문화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습관이고 버릇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문화고 그게 어떤 예술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주민 참여,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죄송합니다. 곤정 슬로건이었는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작품을 전시하시고 많은 예술가들이 와서 행위 예술을 하고 공연 예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만드는 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들이 파생이 돼서 점점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사실 제일 힘드신 분이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뭐 작은 힘이 되고자 찾아왔지만 그 민폐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좀 사실 이야기가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작가분님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나름의 이제 작품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을 두게 된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라는 장르가 사실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뭐 현대미술 자체가 원체나 또 이렇게 빨리 변하고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르들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보면 유화로 이렇게 좀 예쁘고 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팀들이 하는 작품들이 좀 실험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작가와의 만남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관계로 좀 짧게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 이야기 가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주제 어떤 작품이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밑에 1층에 기둥 쪽에 있는 마켓 소사이어티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시장을 구경하면서 시장을 오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가공이 되고 유통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나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안정된 노후 생활 같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관계를 맺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시장의 물건 상품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치라던가 의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마켓 소사이어티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관객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상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구에 들어오시면 중앙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넣어보시고 그러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보시면은 영상물이랑 같이 이제 헤드폰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 아트를 같이 한 작품을 했고요. 그래서 사이버 펑키 서동이라는 작품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을 미술 전공을 하고 계속 미술 쪽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이후로 이제 음악 쪽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는 관심이 생기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앞두고 있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밴드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미술이랑 음악이랑 이제 결합을 해서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서동에 한 15년 이상 살았고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계속 초중고를 겪고 대학도 부산대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이쪽에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삶에 되게 딱 밀착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 바로 밑에는 장갑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장갑 공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소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규칙적인 그 장갑 만들어지는 그 소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박자감을 얻고 규칙적인 배움에서 이제 약간 일렉트로닉적인 음악 장르를 섞어서 약간 사이버펑크적인 면을 많이 담았고요. 그래서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약간 좀 무겁고 약간 무섭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좀 디스토피아적인 면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안 무겁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들으실 때 좀 많이 이게 되게 무섭고 한데 왜 공장이랑 연결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미싱을 하시거든요. 서동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그런 항상 정해진 자기의 위치에서 20년, 30년 동안 일해오신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이제 유흥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전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노동자들의 애환이나 그런 데서 좀 일상을 벗어난 한가?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술이나 유흥 이런 데서 이제 환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조금 좀 우울하고 약간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생활이니까 그런 좀 부분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작품 감상하실 때 영상뿐만이 아니고 사운드까지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중국 분이라서 제가 일단 내용을 좀 아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중국어로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친구는 이제 그 시네마그래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의 중간 지점인데 사실 사진은 정지된 이미지고 영상은 움직이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시네마그래프는 사진 속의 영상의 특정 부분이 움직입니다. 그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억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과거형의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행위는 현실이면서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복된 이미지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융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느낄지는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설명 중국어로 좀 해주세요. 就是那种技术图嘛，可动的，就是影像和照片的结合，
然后通过动的部分让人们的视线集中到动的部分，就是着重的想表达出想表达的意思，就是大概这种。谢谢。 짧은데요. 짧은데요. 예, 그다음 제 작품은 저는 이제 15평이라는 주제로 이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서동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서동이 가진 역사가 좀 아픔도 있고 뭐 이주한다는 게 뭐 좋은 어떤 기억은 아닐 테니까 과거에 그 이주민들이 겪었던 그 삶의 애환이 지금의 서동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줄이라는 15평 그 구획을 정해주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고 했을 때의 당시에 그 이주민들의 심정은 아마 정말 막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동을 보시면 굉장히 왕래도 많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잘 산다 못 산다의 의미보다는 그 나름의 생활의 터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세월들의 속에서 그분들이 지켜왔던 그 동아줄, 그걸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을 저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 영상 속에 동아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동아줄이 그 굳건한 어떤 여파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왔던 그 동아줄의 한 줄기처럼 좀 우리가 좀 그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작업을 해봤었습니다. 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중국 분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본인이 작품 설명. 네, 이 작가분은 조천천이라는 작가분은 들어왔을 때 우측에 보면 서동 시장에서 여인이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픽이가 디테일 아트라고 해서 요즘은 디테일로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어떤 방식인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규모나 설치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 형식으로 합성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의 그 어떤 인사, 어떻게 보면은 그 곱게 차려입은 그 여인이 이제 서동 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중국어로. 네. 我那个作品它主要就是做了一张那个苏洞市场的一个招贴画，也是一个海报。因为这个市场它从81年开始建立，也是很有历史。因为我觉得市场本身就代表了一种艺术、一种文化，然后那个女性又代表了就是一种勤劳，所以这个市场它的形成、它的变化，主要是劳动者参与，然后形成了一种市场的那个文化，所以我就那个使用了那个女性角色，然后这就代表了一种韩国的一种艺术文化，所以我就使用了那个传统的就是女性的一种形象，然后和市场的那个图片，然后结合在一起，然后去体现这种市场的一种这种艺术，然后加了一些其他的元素来体现这种时间的变化。那个女性头上的一颗簪子就插到头上，那个上面就那个我用那个时间的那个长度来体现的，从1981年到2018年，那个来体现这个时间，所以就以这种一个主题和元素创作了这张海报。谢谢大家。 너무 비시네요. 아니 내용 잘안 돼요. 통역 좀.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작가분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도서관 앞에 이제 설치 작품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설치 위에 프로젝트 매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서동 미루시장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미루시장에 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서동은 저도 바로 이 근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동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정말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올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루시장에 가봤는데 제가 미루시장을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너무 간조자의 입장에서 표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서동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재개발, 위로시장, 아니면 계란만두. 뭐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재개발 쪽으로 이제 조금 집중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찾은 기사는 2002년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 전에 이제 서금사 제6촉진지구인가?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또 공고가 나고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재개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제 여기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쪽 주민들이. 그러니까 물론 원주민들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켜주고자 이제 신문 리서치나 뭐 아니면 임대 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매매가 된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 노주련 작가고요. 그 빨간색 딱지에 소금원 작품 한대 작품했습니다. 제가 그 감천문화마을 작품도 했었어요. 한 2번 들어가게 돼서 초창기에서 이제 그 사이에 최근까지 그 감천문화마을을 경험하게 됐는데, 감천에 작업할 때는 초창기에 사실은 감천문화마을에 전시하러 작업하러 가야 된다 해서 굉장히 간이 무서웠어요. 다 빈집이고 간에 더 이상한 분들 계시고 해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같이 혼자 작업 못하러 가고 한 서너 명, 화장실도 못 가고 딱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업하고 집에 와서 우리 먹고 이런,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소동 1호 시장도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왔더니 여기는 완전 무슨 그 천국이더라고요. 너무 그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올 때마다 시장에 계속 오면 이제 떡볶이부터 먹고 만두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신 하나 또 사고 모자 한 번 써보고, 이제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맨날 잊어먹더라고요. 이거 작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야 할까? 작가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전달하는 하나의 메신저가 아닌가. 내가 여기 서동 시장의 어떤 에너지, 서동 시장 상인들, 거기에서 팔리는 아주 풍성한 어떤 상품들,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또 나의 식대로 해석을 하여 전달하는 메신저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더하고 덜하지 않는 그 한 대의 곡식, 한 대만으로 충분한, 서동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대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서동시장은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행복한 느낌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진열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그 상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저한테는 그 콩 딱 섞고는 그거, 그 다음에 과일 딱 담아놓은 것들이 다 너무 예쁜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격표, 가격표가 예술이에요, 진짜. 상인들 가게마다 틀려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동시장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황현일입니다. 저는 그 입구 들어오면 정문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을 이번에 작품화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진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서동하고는 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여기 많이 살아서 놀러 많이 왔었고요. 근데 서동시장 안에는 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갔을 때는 거의 한 20년, 3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시장을.
모습이 많이 보였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 사진을 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는데, 즉 이제 사람을 담는 거죠. 제 작품은 사람을 담을 때 어떤 그 지키는 사람과의 어떤 교감을 저는 가져야지 이게 진정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도시장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찍었어요. 한 몇 시간 동안 다니면서 많이 찍었는데, 과연 내가 이 시장에 있는 분들 어느 분하고 내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오늘 요번에 제가 발표했던 그 사진인데, 그 앵글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는 상인하고 거기 사시는 노인분들하고 한 서너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햇살이 그쪽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햇빛을 피해서 이제 앉아 있을 건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따뜻한 그 자리를 이제 찾아서 앉으신 거죠. 거기에 이제 상인도 있었고, 서너 분이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한 1시간가량 거기 서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교감을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나도 여기서 한 30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 아니면 70년 평생을 살았는데, 네가 얼마나 사진 찍는다면 얼마나 잘 찍느냐, 한번 잘 찍어봐라. 이런 식의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아마 속 깊이 어떤 자기네들을 돋보이게끔 잘 찍게끔 어떤 그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게 뭐 말로 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저도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분들이 내를 안 봤을 리가 없고, 내가 사진 찍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그 포즈를 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 기분이 참 좋았고, 어쨌든 이 소동시장이 복잡한 미로시장에 사람들이 상인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소동시장도 역시 사람이 이렇게 웅기웅기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 제가 그 공간을 소동시장에서 찾아서 작가화했습니다.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일 구석 쪽에 보시면 이제 도트 아트처럼 점점점점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제 거는 제목이 보시면은 돗대기예요. 영어로 DOT, 그 다음에 한글로 대기. 이제 한국의 그 이제 사투리 아니면 그런 걸로 하면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빈다. 이런 그 돗대기 시장이라고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에 미로 시장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저 반대쪽에 살기 때문에 여기를 처음 왔어요. 이번에 이거 한다고 해서 처음 오고, 시장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잘 생각이 잘 안 나서 대표님하고 계속 이야기도 해보고 뭘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그 작품을 하셨겠지만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옛날에 이제 뭐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돗대기라는 그런 이제 단어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돗대기 이제 닷이라고 생각하고 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15cm를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듣고 균열하게 배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열이 시작되면서 이제 도트가 막 모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하나의 이제 점인데 우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다 하나의 일부의 하나의 점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하나의 지구가 지나가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다.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착시도 있고 봤을 때 이제 어지럽잖아요. 지금 이제 삶이 이제 지구가 이제 계속 돌면서도 우리는 뭐 못 느끼는데 자전하고 그런 삶에서도 이제 뭐 어지러움 정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풀렸을 수도 있고 우주로 갔을 때는 그런 걸 이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자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좋은 말씀 듣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소나마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세미나라는 말, 그 창업 말도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거는 뭐 그냥
대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좀 저희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작품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는 뭐 2주 정도, 오늘부터 시작해 한 2주 정도의 전시를 하고 또 다른 전시를 또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는 작가들이지만 이 소동 이 예술 창작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상인분들이 다 같이 있고,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은 시장 안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그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처음에 기획을 했다가 그거 참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주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어려운 이유도 공감대 형성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해보자고 서로 마음 똑같거든요. 뭐 그 재생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관계자들도 잘해주려고 하는 거였고, 또 당사자들도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고 잘해주고자 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과의 충돌은 결국 소통이 없었으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의 역할을 우리 예술이라는 아트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좀 편하게 접근해서 그 마음의 문이 좀 더 열리고, 또 이런 노력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와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힘이지만 이 지역의 서동 예술 창작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또 앞으로 해 가셔야 될 부분들에게 부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그룹이 정말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을 하고자 이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리고 또 지켜가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을 좀 진심을 알아주시면서, 또 상인분들도 뭐 우리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예술이고가 아니라 저분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진심을 좀 봐주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든 자리니까 그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분에게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